내가 믿었던 주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과거 철학자들의 명언과 어록들이 참으로 와닿고 이제서야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되곤 하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처럼 겪어보고 나면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우리가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치부를 쉽게 드러내지 말고 내 약점을 함부로 공유하지 않고 내 자랑을 쉽게 떠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9가지 지혜를 통해 반드시 감추고 아무리 친해도 조심해야 할 9가지 말을 들려드리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통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현명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결국에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에 과거 2000년도 전에 기원전에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현재의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참으로 신기한 점입니다. 왜 많은 과거 현인과 철학자들이 말은 아낄수록 좋다는 것을 하나같이 강조하였을까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등 서양의 유명 철학자들부터 공자와 맹자 등 과거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강조한 내용이었죠. 이러한 과거 현인과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참조하고 창작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아껴야 할 말 9가지.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털어놓지 마라.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변화하기 마련이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 없으면 못 사느니 죽느니 하다가도 몇 년이 훌쩍 흘러버린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사람 일이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어떠한 관계더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의 긴밀한 사생활을 털어놓았던 사람과 만일 사이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내가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사생활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한 적 있지 않은가? 꼭 내 깊은 사생활을 다 털어놓아야만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에만 의지해 친해지려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나의 개인적인 불행한 가정사라든지 가족관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약점들, 안 좋은 습관들은 함부로 쉽게 이야기 소재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누구나 남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털어놓았던 나의 깊은 비밀들이나 밀접한 사생활이 타인의 비판과 판단거리, 심심풀이 이야기 소재로 전락하는 순간 내 기분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심정일 것이다. 이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사람에게는 함부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고 원만하고 좋은 관계일 거라고 손쉽게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다. 삶의 특정 부분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 내 이야기가 심심풀이 땅콩, 안주거리 소재로 일파만파 퍼져서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한다 한들 되돌리기는 어렵다. 나의 사생활에 대해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묘한 편안함과 다행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러러보면서도 묘한 불편함과 시기를 느끼기 쉬운 게 인간이다. 보통 단점은 크게 보이고 부각되어 보인다. 내가 단점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시선이 가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으로 그 단점을 떠올리게 된다. 나도 모르게 못난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그 상대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가 자연히 드러난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충분히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말을 내뱉어놓고 후회만 남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선천적인 약점이라면 어차피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굳이 거기에 집중되게 할 이유가 없으니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후천적인 약점이라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의 도움에 기대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라.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돈이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보다 많은 자에겐 은근한 무시를 받고 나보다 없는 자에겐 시샘과 질투를 사게 된다. 사람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를 수가 있다. 인생사가 잘 나갈 때도 있는 반면 못 나갈 때도 있기 마련인데 각자의 지갑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는 법이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말은 괜한 화근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질투와 시샘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앞에서는 다들 축하한다, 대단하다, 부럽다 말해주고 박수를 쳐주며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나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던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거나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는 내심 더욱 커진다. 아예 먼 사람이라면 상관도 없다. 머나먼 나라의 국왕이 재산이 얼마가 있든 우리는 상관을 안 하지 않는가. 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우 크게 느낀다. 내 지갑은 초라하고 내 신세는 궁핍한 처지인데 저 사람은 잘 되어서 큰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괜시리 고통스럽고 상처 입고 시샘이 들게 된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었는데 저렇게 돈이 많게 되었는데 나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없지 않을까? 나에겐 큰 돈이지만 저 사람에겐 적은 돈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당연한 듯이 굴거나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는 결국 끝을 맺게 된다. 그러고서 저 사람은 돈 벌더니 변했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나 가족 간에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돈 이야기이다. 가까운 사람 간에는 더 크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렇기에 더더욱 조심하여 말을 아껴야 한다. 네 번째, 험담하지 말아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내가 한 험담은 필히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세 가지의 악영향을 만들어낸다. 첫째, 험담의 당사자와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둘째, 험담을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셋째, 나 자신의 품위와 인간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험담이 쉽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비밀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허나 남 이야기로 친해진 관계는 결국 남 이야기로 분열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남 이야기를 막상 들을 당시에는 이득되는 기분이고 좋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내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 내 비밀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전전긍긍의 의심을 하게 되어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오해와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특히 신뢰와 협력이 중요한 반면 험담과 뒷담화는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려버리는 균열의 씨앗과 같은 것이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또 생각하라.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모조리 깎아내버릴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험담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험담의 당사자, 세 사람을 모두 죽이는 부정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사람은 험담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자의 자세이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남 입에서 나올 때에 빛나는 법이다. 내가 내 입으로 자랑을 떠벌리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용을 심히 떨어뜨린다. 모양새가 볼품 없어지고 종국에는 불필요한 소음처럼 느껴지게 한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허영심과도 같다.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이에 조급함이나 결핍감을 느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거나 인정받으려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처세를 둘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자신의 선행도 제 입으로 너무 많이 말할수록 없어 보이기가 쉽다. 진실된 선행의 가치가 가려지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선한 사람이야 라는 과시용으로만 남게 된다. 모든 말은 너무 많이 하면 듣기 싫은 잡음이 되어버린다. 자랑은 특히 더 그렇다. 내가 젊었을 때 어땠고, 왕년에 어땠고, 잘 나갈 때 어땠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은 내내 하며 고분고분 듣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정말 듣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랑을 많이 하면 불필요한 잡배들과 간사한 아첨꾼들만 더 꼬이게 될 일이 많다. 자랑을 흘리고 다니는 옆에 붙어서 뭐 하나 떨어질 거 없나, 이득 볼 거 없나 호시탐탐하고 있는 시덥지 않은 무리들과 자랑하는 자를 더욱 치켜 세우고 부추겨 자기 안위와 이득을 챙기려는 아첨꾼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마저도 내가 필요가 없어지고 가진 게 없으면 모두 흩어져 떠나게 된다. 내 곁을 지키던 진실되고 신이 있는 좋은 사람들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을 앞세워 자기를 내세우고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태도와 행동과 묵묵한 꾸준함으로 증명받아라. 내가 굳이 내세워 말하지 않더라도 참된 이들이라면 결국 그것을 다 알아보게 되고 치켜 세워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여라.
나의 친절이나 남모르는 선행, 묵묵하고 꾸준한 행동과 타인에 대한 관대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이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구태여 밝히거나 내 입으로 떠벌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돌려받게 된다. 당신의 베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참된 길로 향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자랑하고 말로써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 속에서 미덕을 배양하고 내면의 지혜와 단단함을 차분히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누구나 해보지도 않고 조언을 한마디씩 얹을 수는 있다. 이는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조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괜히 던지는 조언일 수도 있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조언일 수도 있다. 이런 조언들에 하나하나 휘둘리다 보면 결코 당신이 정한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다. 해보지 않은 자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100명에게 조언을 구하면 100가지의 다 다른 조언과 의견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빗대어 의견을 내놓는다. 누군가는 1000번, 1000번 위험한 짓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해볼 만한 목표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의 경험과 당신의 경험은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지를 구하고 현명한 자들의 앞선 경험과 지혜들을 습득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허나 결국 최후의 순간에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한다. 방향은 다른 사람이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결국 발걸음을 떼는 자는 나 자신이다. 철학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길을 찾는 자이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 혼자만 몰래 간직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고 공유해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판단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 굳은 심지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 모든 목표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래의 영역일 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당연히 자기 자신 스스로 또한 흔들린다. 미래의 영역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인의 판단과 견해, 더 나아가 의심과 비판이 곁들여지면 나는 더더욱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목표를 말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의 의견과 지지에 기대는 것이다. 허나 이는 바람 앞에 잠시 세워둔 천막과도 같다.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결정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 목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스스로 강인한 사람이 되어 나아가라. 7번째,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의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은 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에서 비롯되기가 쉽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판단의 잣대를 갖는다. 내 입장에선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할 순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선 전혀 그게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허나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평가와 조언의 말을 쉽게 던진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최대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충고랍시고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결국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 허나 이를 모르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착각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자기 자신의 말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말을 참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험담을 말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조언하고 싶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욕구는 참기 어려운 욕구이다. 허나 내 입장에선 조언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선 듣기 싫은 잔소리쯤으로 여긴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조언뿐만 아니라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진정 남을 위하는 말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남에게 도움되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언가를 일러주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에도 직접적인 비판과 평가와 조언의 말을 바로 하지 말고 재치 있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해야 한다. 허나 조언과 비판은 그 말뜻이 전달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마음부터 닫아버리게 만든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듣기 싫은 잔소리를 바로 차단해버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괜시리 관계만 상하게 만들고 우애와 신의를 꺾이게 만든다. 비판이나 평가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드물다. 대부분은 반감부터 산다. 때문에 상대방의 말부터 차분하게 들어주고 적절한 공감을 보내주고 마음부터 열리게 한 다음 신중하고 천천히 내 의견을 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대화법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지혜의 화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들의 생각과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황과 처지를 최대한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날카롭지 않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화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라.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내 말에 힘이 실리게 하라. 이는 내 의견만 성급하게 앞세우는 것이 아닌 앞선 지지와 격려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리게 하였을 때 저절로 힘이 실리는 것이다. 또 때로는 모든 상황과 행동에 대해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꼭 필요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때로는 혼자서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문제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에는 그저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의 시선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의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벗과 같다. 진실한 벗이 되려면 평가와 조언과 비판을 먼저 접어두고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와 공감을 우선적으로 보여라. 8번째,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채 말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한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말은 많이 할수록 그 무게와 가치가 떨어진다. 묻지도 않은 것에 먼저 나서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길게 할수록 주변의 사람은 떠나가게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많아지므로 말을 아끼기가 힘들어진다. 허나 많이 알았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수록 현명한 자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자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자이다.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늘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한다.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9번째,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가장 제일가는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말은 한 번 더 아끼고 악하고 그릇된 욕망에 정복당하지 말아라.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악한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나 또한 그런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기 쉽다. 악은 쉽게 전염된다. 악한 자들과 쉽게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너를 방패막으로 쓰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미덕과 고든 평판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타인의 험담을 들었다면 그저 함구하고 내 선에서 더는 퍼지지 않게 하여라.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면 해명하고자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지 말고 그저 침묵을 지켜라. 너희의 비애와 서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흙과 같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시들고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항상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라.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바르게 행함으로써 탁월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진실이다. 언제나 탁월함을 추구하라. 자기 자신에 맞서서 승리하라. 욕망에 맞서서 자제를 기르고 그릇된 말 앞에 침묵을 길러라. 지금까지 플라톤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함께 들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많은 철학자와 현인들마다 각각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등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인생과 행복에 대한 관점을 들어보자.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마라.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게 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채택하라.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인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불행과 행복의 두 갈래 길이 항상 놓여 있다. 우리는 매일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불행으로 하루가 끝나게 된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택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행복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나 자신과 비교를 하기 마련이다. 나보다 못한 자를 보면 안일해지고 나보다 잘난 자를 보면 조급해진다. 오직 스스로에게 집중하라.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자각하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된다. 감사함을 습관적으로 자각하라.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위대한 것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남에게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자제가 최대의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최대의 승리이다.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이 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은 온다. 남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남을 때린 자는 쉽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어려서는 겸손해져라. 젊어서는 온화해져라.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알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정의란 각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진정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의 가장 큰 벌 중 하나는 결국 열등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에 있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이에 반해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돈을 하로, 힘을 중으로, 지식을 상으로 삼아라.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줄을 안다.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진정 깊은 생각을 추구하라.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나 그 시작점과 꽃을 피우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진정성을 보이며 나아가는 자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된다. 교육이란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사탕 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어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비천함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니던가.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그 선은 영원성에 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인형극의 그림자 너머의 진리를 보아라.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깨우친 자는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진리와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 네, 어떠셨나요? 기원전의 철학자들이 이토록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참으로 감명 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되는 말 9가지, 모두 하나같이 빼놓을 수 없는 금과 옥과도 같은 플라톤의 명언들이었는데요. 이것만 잘 지켜도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난과 스트레스는 확연히 줄어들 듯합니다. 잊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좋지요.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해요. 5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믿었던 주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과거 철학자들의 명언과 어록들이 참으로 와닿고 이제서야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게 되곤 하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처럼 겪어보고 나면 아,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우리가 사생활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치부를 쉽게 드러내지 말고 내 약점을 함부로 공유하지 않고 내 자랑을 쉽게 떠벌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인간관계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9가지 지혜를 통해 반드시 감추고 아무리 친해도 조심해야 할 9가지 말을 들려드리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통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현명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결국에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이기 때문에 과거 2000년도 전에 기원전에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현재의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 참으로 신기한 점입니다. 왜 많은 과거 현인과 철학자들이 말은 아낄수록 좋다는 것을 하나같이 강조하였을까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등 서양의 유명 철학자들부터 공자와 맹자 등 과거의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강조한 내용이었죠. 이러한 과거 현인과 철학자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참조하고 창작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지혜.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아껴야 할 말 9가지. 첫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털어놓지 마라.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변화하기 마련이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 없으면 못 사느니 죽느니 하다가도 몇 년이 훌쩍 흘러버린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사람 일이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어떠한 관계더라도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다. 나의 긴밀한 사생활을 털어놓았던 사람과 만일 사이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그때는 내가 털어놓았던 개인적인 사생활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걱정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한 적 있지 않은가? 꼭 내 깊은 사생활을 다 털어놓아야만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에만 의지해 친해지려는 습관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나의 개인적인 불행한 가정사라든지 가족관계,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 약점들, 안 좋은 습관들은 함부로 쉽게 이야기 소재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누구나 남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털어놓았던 나의 깊은 비밀들이나 밀접한 사생활이 타인의 비판과 판단거리, 심심풀이 이야기 소재로 전락하는 순간 내 기분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심정일 것이다. 이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사람에게는 함부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며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고 원만하고 좋은 관계일 거라고 손쉽게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하다. 삶의 특정 부분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내가 더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 내 이야기가 심심풀이 땅콩, 안주거리 소재로 일파만파 퍼져서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한다 한들 되돌리기는 어렵다. 나의 사생활에 대해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두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묘한 편안함과 다행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러러보면서도 묘한 불편함과 시기를 느끼기 쉬운 게 인간이다. 보통 단점은 크게 보이고 부각되어 보인다. 내가 단점을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거기에 시선이 가고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무의식적으로 그 단점을 떠올리게 된다. 나도 모르게 못난 사람으로 인식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다. 상대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그 상대를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라. 처음에는 그런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가 자연히 드러난다. 그러면 말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충분히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말을 내뱉어놓고 후회만 남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내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선천적인 약점이라면 어차피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굳이 거기에 집중되게 할 이유가 없으니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후천적인 약점이라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의 도움에 기대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라. 세 번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돈이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나보다 많은 자에겐 은근한 무시를 받고 나보다 없는 자에겐 시샘과 질투를 사게 된다. 사람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를 수가 있다. 인생사가 잘 나갈 때도 있는 반면 못 나갈 때도 있기 마련인데 각자의 지갑 사정이 다 다를 수가 있는 법이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말은 괜한 화근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또한 질투와 시샘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앞에서는 다들 축하한다, 대단하다, 부럽다 말해주고 박수를 쳐주며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나 나와 별반 다를 바 없던 것 같던 사람이 갑자기 잘 되거나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는 내심 더욱 커진다. 아예 먼 사람이라면 상관도 없다. 머나먼 나라의 국왕이 재산이 얼마가 있든 우리는 상관을 안 하지 않는가. 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우 크게 느낀다. 내 지갑은 초라하고 내 신세는 궁핍한 처지인데 저 사람은 잘 되어서 큰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괜시리 고통스럽고 상처 입고 시샘이 들게 된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었는데 저렇게 돈이 많게 되었는데 나에게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없지 않을까? 나에겐 큰 돈이지만 저 사람에겐 적은 돈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당연한 듯이 굴거나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는 결국 끝을 맺게 된다. 그러고서 저 사람은 돈 벌더니 변했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나 가족 간에라도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게 바로 돈 이야기이다. 가까운 사람 간에는 더 크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렇기에 더더욱 조심하여 말을 아껴야 한다. 네 번째, 험담하지 말아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내가 한 험담은 필히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남을 험담하는 것은 세 가지의 악영향을 만들어낸다. 첫째, 험담의 당사자와의 관계를 손상시킨다. 둘째, 험담을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셋째, 나 자신의 품위와 인간성을 스스로 떨어뜨린다. 사람은 모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결국 돌고 돌아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험담이 쉽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비밀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허나 남 이야기로 친해진 관계는 결국 남 이야기로 분열하게 된다. 이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남 이야기를 막상 들을 당시에는 이득되는 기분이고 좋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주 작은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내 얘기를 하지는 않을까? 내 비밀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전전긍긍의 의심을 하게 되어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오해와 갈등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특히 신뢰와 협력이 중요한 반면 험담과 뒷담화는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무너뜨려버리는 균열의 씨앗과 같은 것이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한 번 또 생각하라.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이미지를 모조리 깎아내버릴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간다. 험담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 험담의 당사자, 세 사람을 모두 죽이는 부정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사람은 험담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들기 전에 먼저 내 자신과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자의 자세이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남 입에서 나올 때에 빛나는 법이다. 내가 내 입으로 자랑을 떠벌리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위용을 심히 떨어뜨린다. 모양새가 볼품 없어지고 종국에는 불필요한 소음처럼 느껴지게 한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떠벌리는 것은 허영심과도 같다. 진실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끊임없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이에 조급함이나 결핍감을 느끼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요구하거나 인정받으려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품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처세를 둘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자신의 선행도 제 입으로 너무 많이 말할수록 없어 보이기가 쉽다. 진실된 선행의 가치가 가려지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이나 선한 사람이야 라는 과시용으로만 남게 된다. 모든 말은 너무 많이 하면 듣기 싫은 잡음이 되어버린다. 자랑은 특히 더 그렇다. 내가 젊었을 때 어땠고 왕년에 어땠고 잘 나갈 때 어땠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은 내내 하며 고분고분 듣는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아, 정말 듣기 싫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랑을 많이 하면 불필요한 잡배들과 간사한 아첨꾼들만 더 꼬이게 될 일이 많다. 자랑을 흘리고 다니는 옆에 붙어서 뭐 하나 떨어질 거 없나, 이득 볼 거 없나 호시탐탐하고 있는 시덥지 않은 무리들과 자랑하는 자를 더욱 치켜세우고 부추겨 자기 안위와 이득을 챙기려는 아첨꾼들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마저도 내가 필요가 없어지고 가진 게 없으면 모두 흩어져 떠나게 된다. 내 곁을 지키던 진실되고 신이 있는 좋은 사람들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을 앞세워 자기를 내세우고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태도와 행동과 묵묵한 꾸준함으로 증명받아라.
내가 굳이 내세워 말하지 않더라도 참된 이들이라면 결국 그것을 다 알아보게 되고 치켜 세워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진정한 인격이 빛나도록 하여라. 나의 친절이나 남모르는 선행, 묵묵하고 꾸준한 행동과 타인에 대한 관대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이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이것을 기억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구태여 밝히거나 내 입으로 떠벌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돌려받게 된다. 당신의 베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참된 길로 향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 자랑하고 말로써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 속에서 미덕을 배양하고 내면의 지혜와 단단함을 차분히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이다. 누구나 해보지도 않고 조언을 한마디씩 얹을 수는 있다. 이는 당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조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자 괜히 던지는 조언일 수도 있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조언일 수도 있다. 이런 조언들에 하나하나 휘둘리다 보면 결코 당신이 정한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다. 해보지 않은 자들의 근거 없는 판단과 평가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 100명에게 조언을 구하면 100가지의 다 다른 조언과 의견이 나오게 될 것이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빗대어 의견을 내놓는다. 누군가는 1000번, 1000번 위험한 짓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해볼 만한 목표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의 경험과 당신의 경험은 다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지를 구하고 현명한 자들의 앞선 경험과 지혜들을 습득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허나 결국 최후의 순간에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한다. 방향은 다른 사람이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결국 발걸음을 떼는 자는 나 자신이다. 철학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길을 찾는 자이다. 결국 나의 목표를 만들고 성취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목표를 향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기 전까지는 나 혼자만 몰래 간직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목표를 너무 일찍 논의하고 공유해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판단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 굳은 심지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된다. 모든 목표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래의 영역일 뿐이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당연히 자기 자신 스스로 또한 흔들린다. 미래의 영역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 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타인의 판단과 견해, 더 나아가 의심과 비판이 곁들여지면 나는 더더욱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지 않겠는가? 어쩌면 목표를 말하고 공유하는 것 또한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의 의견과 지지에 기대는 것이다. 허나 이는 바람 앞에 잠시 세워둔 천막과도 같다. 결국에는 혼자가 되어야 한다. 결정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 목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스스로 강인한 사람이 되어 나아가라. 일곱 번째,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의 말을 하지 마라.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은 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에서 비롯되기가 쉽다. 사람은 누구나 주관적인 판단의 잣대를 갖는다. 내 입장에선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할 순 있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선 전혀 그게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허나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평가와 조언의 말을 쉽게 던진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최대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충고랍시고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은 결국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 허나 이를 모르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 자기 자신의 말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내 말이 맞다고 증명하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말을 참지 못하는 욕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생활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험담을 말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에게 조언하고 싶고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욕구는 참기 어려운 욕구이다. 허나 내 입장에선 조언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선 듣기 싫은 잔소리쯤으로 여긴다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조언뿐만 아니라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진정 남을 위하는 말이라 한다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남에게 도움되는 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언가를 일러주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에도 직접적인 비판과 평가와 조언의 말을 바로 하지 말고 재치 있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해야 한다. 허나 조언과 비판은 그 말뜻이 전달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마음부터 닫아버리게 만든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듣기 싫은 잔소리를 바로 차단해버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괜시리 관계만 상하게 만들고 우애와 신의를 꺾이게 만든다. 비판이나 평가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드물다. 대부분은 반감부터 산다. 때문에 상대방의 말부터 차분하게 들어주고 적절한 공감을 보내주고 마음부터 열리게 한 다음 신중하고 천천히 내 의견을 전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의 대화법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 때에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지혜의 화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들의 생각과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상황과 처지를 최대한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날카롭지 않고 지혜롭고 사려 깊은 화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라.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내 말에 힘이 실리게 하라. 이는 내 의견만 성급하게 앞세우는 것이 아닌 앞선 지지와 격려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리게 하였을 때 저절로 힘이 실리는 것이다. 또 때로는 모든 상황과 행동에 대해 의견이나 조언을 주는 것이 꼭 필요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때로는 혼자서 스스로 극복을 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의 사정에 맞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헤쳐나갈 문제도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에는 그저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의 시선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 나름의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의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벗과 같다. 진실한 벗이 되려면 평가와 조언과 비판을 먼저 접어두고 진심 어린 지지와 격려와 공감을 우선적으로 보여라. 8번째,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하지 말고 모르는 것에 대해 아는 채 말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한다. 빈 수레가 가장 요란한 법이다. 지혜가 적을수록 수다가 많아진다. 말은 많이 할수록 그 무게와 가치가 떨어진다. 묻지도 않은 것에 먼저 나서서 이런 말 저런 말을 길게 할수록 주변의 사람은 떠나가게 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많아지므로 말을 아끼기가 힘들어진다. 허나 많이 알았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한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수록 현명한 자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자는 모르는 자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자이다.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늘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한다.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이다. 그리고 모든 선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나온다.
9번째,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때로는 침묵이 최상의 대답일 수 있다. 가장 제일가는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수치이다. 말은 한 번 더 아끼고 악하고 그릇된 욕망에 정복당하지 말아라.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악한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나 또한 그런 파리떼와 같은 존재가 되기 쉽다. 악은 쉽게 전염된다. 악한 자들과 쉽게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들은 너를 방패막으로 쓰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온 미덕과 고든 평판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준다. 누군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타인의 험담을 들었다면 그저 함구하고 내 선에서 더는 퍼지지 않게 하여라.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면 해명하고자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지 말고 그저 침묵을 지켜라. 너희의 비애와 서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동정은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흙과 같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성장하도록 도울 수도 있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시들고 죽게 만들 수도 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을 받는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항상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라.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바르게 행함으로써 탁월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진실이다. 언제나 탁월함을 추구하라. 자기 자신에 맞서서 승리하라. 욕망에 맞서서 자제를 기르고 그릇된 말 앞에 침묵을 길러라. 지금까지 플라톤의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함께 들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많은 철학자와 현인들마다 각각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등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인생과 행복에 대한 관점을 들어보자. 인간은 육체의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 결코 만족이란 없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지 마라.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현실도 바뀌게 된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라.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채택하라.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이 불행인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는 불행과 행복의 두 갈래 길이 항상 놓여 있다. 우리는 매일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불행으로 하루가 끝나게 된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택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행복으로 향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마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나 자신과 비교를 하기 마련이다. 나보다 못한 자를 보면 안일해지고 나보다 잘난 자를 보면 조급해진다. 오직 스스로에게 집중하라.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자각하고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얻게 된다. 감사함을 습관적으로 자각하라. 감사함을 느낄 때 그대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모든 위대한 것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진다. 남에게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자제가 최대의 승리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최대의 승리이다.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이 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은 온다. 남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남을 때린 자는 쉽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나이가 들면 평온함과 자유에 대한 지각이 생겨난다. 그때서야 비로소 집착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온갖 지배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본성이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은 나에 대한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가 된다. 올바른 행동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있다. 어려서는 겸손해져라. 젊어서는 온화해져라. 작년에는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알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 기만을 조심하라. 무의식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 정의란 각자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진정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의 가장 큰 벌 중 하나는 결국 열등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에 있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이에 반해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돈을 하로, 힘을 중으로, 지식을 상으로 삼아라.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 없이 맞서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줄을 안다. 인간의 행동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욕망과 감정 그리고 지식이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진정 깊은 생각을 추구하라.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계속해서 진정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누구나 그 시작점과 꽃을 피우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진정성을 보이며 나아가는 자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게 된다. 교육이란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육의 시작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한다. 사탕 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어라.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비천함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니던가.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그 선은 영원성에 있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에 달려 있다. 겉모습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인형극의 그림자 너머의 진리를 보아라. 마치 놀이처럼 즐기며 인생을 살아가라. 세상을 지루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이 세상은 지루한 것이다. 깨우친 자는 물질적 세계를 초월하는 진리와 가치를 볼 수 있게 된다.